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최근에 날도 무척 덥고 또 오늘은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이 시기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반려동물의 피부와 관련된 영상을 얘기하면서 홀리스틱이라는 말을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홀리스틱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제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홀리스틱 입장에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홀리스틱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면 안성적인 기병이나 피부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홀리스틱 피부관리법,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책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질병건강연속체 개념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보통 병원에서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삶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웰니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치료 패러다임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만을 낫게 하고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교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국소적이기 때문에 국소적인 문제로 집중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료는 삶 자체와는 별개의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웰니스 패러다임은 단지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또 문제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구소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리스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러한 홀리스틱적인 시각은 삶 자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과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피부병과 관련된 치료들은 단지 증상만 제거하는 대증요품 약이고 이런 홀리스틱적인 접근은 단지 증상만 덮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몸 전체의 상태가 개선하도록 접근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피케론이 홀리스틱 수의학 교본이라는 부제가 붙은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여기서는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홀리스틱적으로 피부 질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양방향으로부터 많은 부담을 받는다. 몸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통로로 피부를 이용하는데 특히 신장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더욱 그렇다. 동시에 외부의 환경 오염 물질이나 몸에 도포한 화학 제품이 피부를 공격할 때에도 부담을 받는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피부 질환이 개와 고양이에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통로로 피부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그게 다 피부로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발가락을 핥거나 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상의 문제가 피부 질환뿐이라면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반면 피부 질환과 같은 표면상의 문제가 반복되는 약물 투여로 지속적으로 억압된다면 좋지 않다. 그런 경우에 더욱 심각한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만약 피부 질환이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라면 더욱 치유력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야 신부의 더욱 깊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피부에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이나 그런 거가 있을 때 보호자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서 이런저런 약물로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가려움 증상만 덮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더욱더 깊어지면서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 질환의 증상은 가장 발견되기 쉬운 것 중 하나이다. 증상은 대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한다. 매우 건조한 피부, 비듬과 흡사한 얇게 벗겨지는 흰 비늘, 커다란 갈색의 얇은 조각과 홍반 및 염증, 경미한 상태부터 피가 나는 심각한 상태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려움증, 많은 사람이 정상이라고 오해하거나 단순히 개냄새라고 웃어넘기는 기름진 털과 악취나는 피부 및 분비물, 그리고 혈액이나 고름,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형성된 뾰루지나 수포, 갈색이나 검정색 또는 회색으로 변색된 피부, 딱지나 부스럼, 그리고 털 빠짐 등이다. 나는 여기에 웨이도나 귓바퀴 아래쪽의 만성염증, 항문낭 질환, 피부 질환과 연관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포함한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웨이염이나 발가락 핥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탈모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다양한 가려움증이나 피부 염증, 비듬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런 증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을 이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수많은 증상을 조각조각으로 나누고 각각의 증상을 별개의 질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질병의 양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질병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증상은 유전이나 환경, 영양 상태, 기생충 등에 따라 개개의 동물에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개는 꼬리 시작 부분이 가렵고 습하며 심한 염증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개는 등을 따라 피부가 비구되고 가려우며 기름지고 악취가 심한 분비물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둘은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들마다 증상이나 발생 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독성, 피부병에서 보이는 다양한 증상의 원인은 몸에 축적된 음식과 환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오염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책에서 여러 번 논의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수많은 독소가 새로 생겨나서 많은 동물이 이 독소를 제거하려고 신장과 피부를 최대한 이용한다. 수많은 독소는 이들에게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개 아토피도 그렇고 만성적인 기병, 피부병 그것을 관리할 때 무엇보다도 그런 원인이 되는 독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영양결핍, 때때로 피부는 특정 영양소나 필수 지방산 등 어떤 영양소의 결핍을 반영할 수 있다. 반려인이 영양결핍을 의심한다면 팔짱 피부와 털의 문제에서 음식과 관련된 조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한다. 이 부분은 사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료에 포함된 방부제나 사료첨가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음식을 통해서 피부의 면역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부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16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예방접종은 취약한 동물에서 면역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장애들이 가장 흔한 형태로 피부 알레르기이다. 이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요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억제된 질병, 진정으로 질병을 치유하거나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 단지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이전의 건강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억제된 질병은 몰래 숨어 있다가 가끔씩 분비물이 나오거나 가려움증이 있는 염증성 피부로 나타난다.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용품 약물의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보호자분들은 강아지들이 가려웠을 때 약을 투하면 그 가려움증이 완화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단지 가려움증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문제가 되는 그런 독소나 그런 것들은 몸에 더욱더 축적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더 심각한 피부 질환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권태감, 좌절감, 노여움, 흥분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단순히 악화시키는 2차적인 문제이다. 이 심리적인 문제 또한 강아지들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피부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한 독소나 영양의 부족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불안하고 그런 것이 누적되면 면역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피부 증상을 더 심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건강 계획과 적절한 영양 공급을 이용하면 피부 질환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종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동물성 식품을 식단에서 제외시켰을 때 피부가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이다. 고기나 유제품이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아마 이것이 요인일 것이다. 음식 조절로 분명한 호전 양상을 보이면 몇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호전 양상은 꽤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되돌리고 가능한 한 몸을 정화시키며 다시 몸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한다. 이 저자는 무엇보다도 피부 건강을 관리할 때 건강한 먹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몸이 생각보다 빨리 호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많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려견이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번거로운 것이 있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6장에 있는 이 개의 건강 유지용 레시피 차트, 고양이의 건강 유지용 레시피 차트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코드 A를 참조한다. 이 코드로 알레르기에 추천되는 레시피를 찾을 수 있다. 내가 했던 추가적인 치료는 주로 동종요법 치료이다. 아래에 열거된 약물은 치료를 위한 진정한 상승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는 종종 이 논의의 영역을 넘어서는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하다. 동종요법이나 침술 또 다른 대체요법에 숙련된 수의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는 보시면 강아지의 증상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그런 레시피는 이 책을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동종요법과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각 증상에 대해서 추천하는 동종요법 약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장애물, 치료가 가장 어려운 상태는 이전에 코르티손이나 코르티손의 합성 형태를 다량으로 투여한 경우이다. 코르티코 스테로이드가 염증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결코 치료를 해주지는 않는다. 때로 반려인은 반려동물이 이전에 코르티손을 처방받았는지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수의사들이 단지 가려움증을 없애는 주사라고 하거나 벼룩 알레르기를 없애는 약이라고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물은 대개 투명하거나 유백색이 나는 주사제로 보이거나 약간 핑크색이나 흰색의 정제로 보이기도 한다. 만약 수의사와 소통이 잘 된다면 반려동물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했는지 물어본다. 지속적으로 코르티손 치료를 받는다면 자연요법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보통 강아지들이 가려웠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거의 대부분 이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그 약물을 처방했을 때 강아지는 바로 가려움증이 가라앉고 또 붉었던 것들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강아지의 피부가 나았구나 생각하지만 그거는 낫는 게 아니라 증상을 억제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몸에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 그 자체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아지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몸의 면역을 살려주는 그런 자연요법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서 가려움증이 없어지니까 상태가 좋아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나중에 더 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스테로이드의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치료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의심되는 벼룩이나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든 용액을 이용하여 알레르기 탈감작 주사를 연속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 방법이 가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증상을 부분적으로만 완화시킬 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갑자기 격렬하게 나타나는 피부병의 치료. 평소에는 상태가 좋은 편이나 어느 순간 갑자기 염증과 자극이 심하게 나타나는 피부라면 절식을 시작해야 한다. 18장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고 개에게는 5에서 7일 후에, 고양이에게는 3에서 5일 후에 음식을 다시 급여한다. 이 절식 방법은 야생에서 육식동물이 한 번 사냥을 하고 난 후에 다음번 사냥하기 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몸을 정화시키는 자연 상태의 시스템을 품든 것이다. 또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동안에 질병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 후에 조언했던 자연식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시도해본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임상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피부를 상당히 개선시키려면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적의 음식은 실제로 개와 고양이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염증이 심한 부분은 털을 밀고 벼룩 구제용 약용 샴푸가 아닌 11장에서 설명한 천연 유기농 비누와 같은 자극이 없는 비누로 목욕을 시킨다. 피부를 말린 후에 홍차나 녹차 제품으로 자주 스프를 대거나 씻긴다. 이 방법은 습한 부분을 건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탄닌산을 공급한다. 또한 비타민 E 오일이나 신선한 알로에 베라젤은 식물에서 추출하거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제를 하루에 2, 3회 또는 필요에 따라 자주 도포한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에 있어서도 자연요법에서 몸의 디톡스를 해서 금식을 많이 권합니다. 그것은 몸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몸의 면역세포들이 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아지의 영양 상태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선한 물은 공급해주면서 2, 3일 정도 음식을 끊는 것도 디톡스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동종요법 약물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룩스포미카, 폴사테라를 비롯한 몇 가지 동종요법 약물을 권하고 있는데 동종요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동종요법을 소개한 이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각각의 약물의 적용증이나 그런 것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 때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상태, 가려움증을 오랫동안 호소하고 기름지거나 건조하고 비늘이 벗겨지는 상태가 좋지 않은 피부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동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브로스만 급여하고 절식을 시킨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우리가 권장하는 자연식만 급여한다. 변화가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만약 피부가 기름지고 악취가 난다면 11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킨다. 만약 피부가 건조하다면 목욕 횟수를 조금 줄인다. 11장에서 설명한 레모스킨 린스를 사용하여 벼룩을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변비나 기능이 둔화된 장운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다음에 설명한 두 가지 약물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동종요법 약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만성적인 피부병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독소를 갖다 빼내는데 당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인내심을 갖고서 꾸준히 돌봐줘야지 상태가 호전이 됩니다.
또 피부의 문제는 단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 증상도 악화되기 때문에 장 면역을 건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이거나 아니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여서 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종요법 약물을 소개하고 있고 동종요법 스케줄을 따라서 이용하고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서 대개 이렇게 뿌리가 깊은 피부 질환은 인내심과 끈기를 필요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6에서 8주 이내에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방접종은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치료기간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영상도 이후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혹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같은 약물이 질병을 발현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심장사상충 약물을 6주 간격으로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난치성 피부병은 오랫동안 치료해야 호전된다. 하지만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동종요법 약물을 체질 처방하거나 17장에서 설명한 홀리스틱 치료법 중 하나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된 수의사를 찾는다. 하면서 17장에서는 이런 홀리스틱 치료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연요법, 허브요법, 카이로플렉틱, 침술요법, 플라워 에센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전문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치플라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종요법, 이런 홀리스틱 치료를 강아지의 상태에 맞춰서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저자가 만성적인 반려동물의 피부병에 대해서 권하는 것은 저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몸에 더 이상 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고,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그런 약물로 증상만을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저자는 디톡스 요법으로 단식을 권하고 있는데, 단식과 함께 저희 병원에서는 입욕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몸에 있는 독소를 갖다 빼내줬을 때 강아지의 피부 상태는 훨씬 더 빨리 호전이 되어집니다. 물론 만성적인 피부병 같은 경우는 그 상태가 개선되어지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주면 강아지의 피부는 약물로 증상만 억제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의 피부를 홀리스틱적 시각에서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에서는 단지 증상만 약물로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반려동물이 피부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